상대한테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저 MBTI T인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우리도 공감할 수 있다. 네, T가 굉장히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유머도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 유머를 번역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재는 개편 이런 번역이 있었어요. 이 책에 가재는 개편이라고 작가가 썼을까 이런 안 거 썼을 것 같죠? 네. 안 썼습니다. 아 그렇죠. 깜짝이야. 원래 원문은 세폴스키 씨는 이 세포스키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아닌 편 이렇게 하는 게 꼭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 편이 아닌데도 어떤 인류로서의 우리 편으로 다시 끌어안는 경우도 있어요. 번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편을 갈라서 계속 싸우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걸 넘어서 어떤 커다란 더 큰 인류의 혹은 뭐 지구의 이런 더 큰 범주 안에서 우리가 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어떤 희망이 아직 있는가? 번역을 해보시는 동안에 이렇게 정말 깊게 읽으셨는데 어느 쪽이세요? 범주로 나눠야지. 범주로 예스냐 노냐 예스니까 대답을 노입니까? 하라면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사실은 책의 분량으로만 따지면요. 책이 1000쪽인데 세폴스키가 700쪽에 걸쳐서 인간은 이래서 나쁜 짓을 하기 쉽고 저래서 나쁜 짓을 하기 계속 쉽고 얘기하잖아요. 700쪽을 얘기했고 끝에 20쪽에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희망 너무 작게 주신 것 네, 같은데. 밸런스가 전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과학적, 생물학적 증거로만 따지면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비관적인 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결론이 나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남는 감정은 희망이라고 느끼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잘못할 수 있고 그 기저의 메커니즘이 어떤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잡을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인 것 같아요. 일단 인지해야 되고 네.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네. 극복할 수 있는 네. 거니까요. 가장 제가 요새 병식이라는 단어에 조금 네, 요즘이 또 키워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네. 병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하는데 환자가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를 인지하는 단계죠. 환자가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면 그게 가장 치료하기 그렇죠. 어려운 상태잖아요. 나 괜찮은데. 그렇죠. 네. 도움도 거부하고 약도 먹지 않으려고 그렇죠. 하고 그런데 이런 인류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타고나기를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고 서로를 해칠 수 있는 존재다라는 병식을 가져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많은 뭐 종교도 해왔고 사회, 법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동안 알아온 과학적인 정보들도 반드시 하나의 참고서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게 그 참고서라고 생각하고요. 그 참고서를 읽은 우리는 갖췄으니까 병식은 생겼다면 앞으로는 좀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책은 오히려 그렇게 요즘 또 시대가 굉장히 어둡고 3차 대전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시대인데 읽어보시면 끝에 남는 것은 희망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특수교육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는 이제 정신 지체가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내가 지금 화가 났네 혹은 오늘 내가 화를 냈네 이거를 체크하는 거래요. 오늘 내가 화를 냈나 안 냈나 혹은 뭐 어떤 하루의 시간 중에 언제 내가 화를 냈나 뭐 화를 내는 거 말고 다양한 체크할 리스트들이 있겠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인지부터 하는 거네요. 네, 자기의 문제를 인지해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화를 많이 냈어. 네. 월요병이잖아요. 직장인들의 월요병이죠. 기분이 안 좋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자기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그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뭐 물건을 던졌어. 이걸 내가 어떨 때 물건을 던지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거를 리포트를 해서 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기록을 한 다음에 그걸 자기가 인지하고 기록하고 맞아요.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랑 정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게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또 편견들이 있는데 네, 그 네. 생물학적인 조건도 있지만 심리학적인 편견도 있는데 음. 그 편견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당신은 지금 이런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서 보여주는 거래요. 당신 지금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입각한 편견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따라가면서도. 그래서 네. 일단은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군요. 이 책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는 좀 어느 분야에서나 좀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할 수 있고 어느 분야에나 시사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좀 너무 두꺼우니까 혹시 독자들에게 여기라도 좀 읽어보면 좋겠다 좀 찝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분야별로 다 소주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14장을 고를 텐데요. 14장. 14장 제목이 타인의 고통을 느끼기, 이해하기, 덜어주기거든요.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이입이나 공감의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나쁜 행동 안 하려면 상대한테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입을 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안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사실은 이성을 발휘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데 감정에 앞서서 같이 주저앉을 수도 네, 있죠.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감정이입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요새 거울 뉴런이라는 걸 얘기를 많이 네네네. 하잖아요. 박사님도 당연히 아실 텐데 내가 타인을 모방할 때 뇌에서 활성화하는 뇌회로라서 이게 감정이입에 결정적이다. 이렇게 알려져서 뭐 어디에나 굉장히 많이 쓰이는 버즈워드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틀린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언제는 맞다 그러도 하더니 네네. 시대가 조금 지나니까 또 아니라고 네, 하고 아니라고 또 합니다. 그게 또 과학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네. 변하면 지식이 바뀌죠. 그래서 그 장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감정에 앞서서 그렇게 그게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쉽게 넘어가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성, 그 전두엽, 이마엽을 가동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게 맞으신지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저 MBTI T인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네, 우리도 공감할 수 있다. 네, T가 굉장히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좋은 일을 많이 할 네. 수 있다. 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꺼워서 되게 좋은 얘기들도 많고 또 재밌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좀 책에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문장을 한번 뽑아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번역가님 웃으실 것 같은데 만약 이 책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얘기가 복잡하다가 될 것이다. 정답이고요. 이 책의 내용을 사실 지금 엄청 소개를 열심히 해주셨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답이 yes, no, 뭐 희망, 절망 이게 아니고요. 복잡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자 본인도 복잡하다고 이 책을 요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좀 농담이고요. 제가 이 책에서 좀 제가 느끼기에 좀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 게 저는 각주에서 골랐는데 276쪽에 그 사람 입양 아래 진짜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야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 이 문장만으로 좀 읽어보지 않은 독자분들께서도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유대인인가 아닌가가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욕먹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거였죠. 그래서 유대인 같은데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우리 팀이 아니래.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그 대목이어서 아마 이게 좀 저는 이 책 전체에서 계속 생각나는 일화였어요. 번역가님은 어떤 문장을 고르셨을까요? 사실은 저도 하나를 고르라면 지금 박사님이 고르신 그 문장이거든요.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복잡하다. 저는 그 대목이 왜 좋냐면 너무 솔직해서 좋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과학책들이 내가 정답을 알려줄게 태도로 접근을 하는데 맞아요. 사실 과학은 되게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학문인 것 같아요. 제가 꼽는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진화하지도 이타적으로 진화하지도
다른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다만 특정 조건에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진화했다. 맥락이 전부다. 맞아요. 우리가 사실 세상은 계속 나아질 것 같고 인류나 뭐 동물이 됐든 인류가 되었든 계속 어떤 올바른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진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진화라는 단어 자체가 네. 긍정적인 단어 같잖아요. 네. 진화라고 하면 뭔가 더 발전된 형태일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기도 하죠.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생물학적인 내용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결론이 있는 게 아니고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는 도구에 가깝다.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뭔가 하나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간단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복잡한 문제다. 이렇게 길게 써놓고 네. 여전히 복잡하다고 책을 읽으나 안 읽으나 답이 없는 건 똑같네요. 이 행동 말고도 책 정말 많이 번역하셨는데 사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제가 김명남의 번역한 책들 통계를 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다양한데 특별히 마음에 드는 분야나 혹시 좀 더 그래도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분야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과학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과학을 전공해서만은 아니고 제가 책에서 원하는 바는 일단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인 것 같아요.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두가 다 알던 것을 이제 멋지게 설명하는 책도 세상에는 물론 필요한데요. 저는 일단 새로운 것을 배우는 책에 호기심이 가고 그래서 똑같은 주제를 계속하기는 싫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분야가 좋아라기보다 저는 다 궁금해요. 그런 의미에서 과학책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하시는 네. 거군요. 이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궁금하고 와 정말 공부하는 자의 이 태도 멋지네요. 근데 이렇게 책을 많이 번역하시고 분야도 너무 다양하면 사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요. 뭐 새로운 분야는 또 용어부터 낯설고 이게 엄청난 작업일 것 같거든요. 번역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김명남 번역가님 한때 이렇게 굉장히 핫했던 키워드가 그 KNM 1 김명남의 시간이에요. 네. 예, 이제 본인이 좀 쑥스러워서 KNM이라고 쓰셨지만 1 김명남인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번역가님이 시간 관리 일할 때 시간 관리하는 방법이죠. 이제 일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일 김명남이 끝나면 쉬어야 된다 무조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 김명남을 하는 게 이제 목표인가를 이제 정하고 하면은 좋다. 그 한때 이제 정말 핫한 키워드였는데 요즘 어떠세요? 요즘도 그렇게 저는 하시나요? 여전히 KM 작업법으로 그렇군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번역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작가와 가장 비슷한 직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착각인 것이 작가는 이제 어디에서 산책을 하다가도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뭐 그런 면이 있는데 번역가는 어쨌든 앉아서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영감을 얻는 게 아니네요. 네. 영감은 책에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이렇게 옆으로 옮겨주는 거에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노동이 필요한 작업이라서 되게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작업. 그래서 이제 오래 앉아 있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시간 활용법을 이렇게 SNS에 써서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걸로 책을 쓸 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제가 아마 돈을 많이 벌었을 작가님으로 것 같아요. 한 번 더 모실 수 있기를. 너무 유용한 방법이고요. 사실 그게 이제 뭐 뽀모도로 시간 관리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제 이름이 다르게 여러 사람들이 제안하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노하우인 것 같아요. 네. 이 노하우를 알고 있는 것과 노하우를 실천할 수 있는 것 굉장히 그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이 근거가 있거든요. 네, 과학적인 근거. 네,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네. 뇌과학적으로 성인 인간의 경우에 주의력 지속 시간이 최대가 40분이래요. 그러니까 40분만 일하고 그 다음엔 이제 쉬어야 된다. 되는 거죠. 대학교 보통 수업 시간이 1시간 15분인데 네. 집중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구조잖아요. 이게 잘못됐어요. 그렇죠? 수업 시간을 좀 더 줄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찾아보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또 일일이 번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번역을 하시는지 아까 잠깐 용어집을 이제 학회에 알아보시고 했다고 하시는데 학회마다 어떤 학회는 용어집이 굉장히 만든 지 오래돼서 업데이트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용어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같은 단어도 분야가 다르면 다르게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특수교육 얘기했는데 펑션이라는 단어가 네. 함수, 수학에서는 함수인데 특수교육에서는 기능이기도 하고 뭐 계속 다르잖아요. 그럼요. 또 키보드의 펑션 키가 또 네. 다른 맥락에서 쓰이기도 하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럽진 않으신가요? 학교에서 용어집을 만들어 주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걸 참고해야 되니까 행동을 번역하면서도 뭐 대한심리학회의 심리학 용어집 그리고 대한의학협회의 의학 용어집, 해부학 용어집 이런 것들은 거의 과학책 번역하는 번역가들은 거의 끼고 산다고 비유적이지만요. 요즘은 다 그렇군요. 온라인에서 찾으니까 끼고 살진 네, 않는구나. 끼고 살진 않지만 그런데 이제 없는 경우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요. 없는 경우에 이걸 어디까지 창작을 할 것이냐. 만들어내셔야 되죠. 네. 그래서 있어주면은 너무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학회에서 쓰는 용법이랑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도 다 다르고 이럴 때는 독자층에 맞춰서 이제 타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네. 책을 읽을 사람은 어떤 독자인가? 전공자인지 그렇죠. 일반 대중인지. 전공자라면 좀 더 까다롭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일반 독자라면 사실 가독성이 먼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전두엽이라고 할 건가 이마엽이라고 할 건가 네. 뭐 이런 것도 여기 나와 있는 과학책들은 요즘 반반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통일돼 있지 않더라고요. 네, 요즘 이제 반반이라서 전두엽에서 이마엽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추세인데 시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굳이 이마엽이라고 쓰는 거는 저는 그게 나은 거라고 한 표를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김연남 번역가님이 그렇게 쓰면 그 다음에 책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밖에 그럴 수 있죠.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번역가는 사실 이 언어 생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뭔가 언중의 그런 언어 생활에 약간 아주 작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의 문제는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고 특히 과학책은 더 중요하고요. 제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책에 시각 스펙트럼이라는 네. 말이 나오잖아요. 네. 전 제가 분광 전공해가지고 네네. 저는 이거 비저블 스펙트럼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저희는 비저블 하면 가시광선이거든요. 네. 원래 원문이 혹시 기억나세요? 피지블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럼 저는 이거 가시광이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이제 뭐 천문학에서 가시광 스펙트럼인 거랑 여기서 말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용어가 전공자마다 또 해석이 다르니까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이 이제 제가 웃기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머도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유머를 번역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언어가 다르면 네. 그러니까 미국이면 뭐 미국식 영어로만 통하는 농담이 있고 또 한국어는 한국어로만 통하는 농담이 있잖아요. 절대 번역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그 가재는 개편 이런 네. 번역이 있었어요. 이 책에. 가재는 개편이라고 작가가 썼을까? 가재는 개편이라고 안 썼을 썼을까? 것 같죠? 네. 안 썼습니다. 아, 그렇죠. 깜짝이야. 원래 원문은 세폴스키 씨는 그 영어 속담 중에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은 같이 모인다. 예, 그래서 그렇구나. 한글로는 사실 보통 네, 유유상종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딱 맞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맥락상은 그거를 써서는 이 전달이 안 그쵸, 이 되는. 유쾌함이나 네네네. 그래서 비슷하지만 가재는 개편이라는 걸 쓰면 그 뒤에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하기 쉬워서 제가 바꾼 거고 그래서 농담을 바꿀 때는 이제 그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네. 단어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맥락. 사실 번역이야말로 모든 선택이 맥락에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렇네요. 농담이 저자가 그 단어 선택의 의도가 되게 중요해 보이면 월권을 해서 그걸 바꿔서는 안 되겠고요. 근데 단어 선택을 저자가 중시한 게 아니라 이건 웃겨야 된다. 그럼 이제 제가 좀 끼어들어서 번안을 할 수도 있죠. 작가의 웃기고 싶은 마음을 네. 읽어주시는군요. 네.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여지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너무 농담이 많으시면 너무 재밌어요. 저는 너무 농담이 많으시면 너무 어려워요라고 얘기하실 줄 저는 알았어요. 농담을 번역하는 게 너무 재밌고
과학책 중에 아마 제일 욕이 많은 책일 것 같거든요. 머저리라는 단어도 들어오고. 욕도 너무 번역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제가 쓰진 않으니까 제가 대신 이렇게 쓰면서 대리쾌감을 되게 많이 맛보고. 머저리 너무 이렇게 점잖은 욕 아닌가요? 네, 머저리, 뭐 바보, 다른 과학자들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도 있으세요? 이게 이 저자가 전반적으로 웃기고 싶어 한다까지 이제 네. 공감을 하신 다음에는 네. 근데 웃기려고 쓴 부분은 번역하기 힘들고 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트릭을 써서 이 저자가 도저히 한글로 옮길 수 없는 농담이 있으면 과감하게 빼버리고 네. 다른 대목에서 내가 농담을 좀 오. 창작해서 오. 어쨌거나 이 저자의 웃기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하실 때도 있나요? 지나친 의역이잖아요. 그러는 번역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냥 번역가는 어디까지나 작가를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작가 앞에 나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어떤 대목을 삭제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의 금기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 살리되. 그냥 농담인데요. 그래도. 맥락에 상관없는데도. 네, 그래도 저자가 그걸 너무 쓰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네네. 예. 이게 정말 별로라는 건 알지만 나 너무 쓰고 싶어. 뭐 그러셨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존중해서 그대로 쓰는데, 그래서 번역은 항상 그게 어렵긴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서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내가 어디까지 활약해도 되는가. 그렇군요. 막 이 사자성어나 속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 혹시 그런 사자성어 모음집, 뭐 속담 모음집 이런 거 활용하세요? 당연히 그런 것도 활용하고요. 유의어 사전이라거나 유의어 그런 사전. 것도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단어들을 평소에 많이 수집하려고 하죠. 단어 수집 가시군요. 다른 책에서 읽으면 이제 적어놨다가 굳이 한번 써먹게 되고. 네. 새로 배운 농담, 네네네네. 새로 배운 단어. 저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유머가 대부분 저는 각주에 굉장히 집중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 각주가 엄청나게 많은데 각주가 도대체 정보를 더 주는 걸까요? 좀 웃기려고 하는 걸까요? 이 책의 한정에서는 각주가 이제 본문에서 흘러넘친 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본문에 쓰고 싶었지만 내가 진짜 아무리 이것까지 쓰면 책이 5,000쪽이 된다. 그러니까 폰트를 작게 해야겠다. 네, 폰트라도 작게 하자 이렇게 해서 떼는 건데, 주로 대부분의 과학책 저자들이 각주를 쓸 때는 본문에서 약간 빗나가는 이야기, 아니면 이게 꼭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조사했다는 근거를 밝히는 이야기 네. 같은 건데, 저는 각주가 굉장히 효과적인 장치라고 생각해서 국내 저자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오히려요. 네, 국내 저자들은 안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각주하면은 번역된 책의 어떤 전유물 같은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각주 중에 어떤 경우에는 역자주가 많은 책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본문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될 것 같은 부분들을 번역가께서 따로 그렇죠. 각주를 빼서, 어떤 책은 정말 역자주가 막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물론 여기서는 대부분 저자 자신이 네. 쓴 각주이긴 한데, 그러니까 책마다 각주의 역할이 조금씩 그렇죠. 다르기는 하죠. 그렇죠. 국내서에서도 많이 쓰면 되게 재밌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네. 이제 맥락에서 조금 벗어나는 어떤 이야기를 네. 좀 덧붙이고 싶을 때, 농담도 할 수 있고. 네, 아니, 각주의 농담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약간 파격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피천득 작가님이 이제 수필은 어떤 파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수필이라는 게 완성된 도자기에 약간의 그 빗나간 부분, 뭐 이런 것을 이제 수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렇게 약간의 빗나가는 것을 파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 얘기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이 각주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썼다. 근데 그게 너무 재밌고, 그게 완성된 매끈한 도자기보다 약간의 어떤 특별한 무늬나 흠이나 어떤 특별한 지점이 있는 도자기 더 애착을 갖게 되잖아요. 이 책은 약간 너무 많긴 한데 그런 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 하나 없는 것, 역자의 말, 네. 옮기니 후기가 없더라고요. 네. 제가 계속 찾아봤거든요. 네. 왜 찾아봤냐면 이 책이 일단 인덱스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은데, 앞에 읽다 보면 뭐 뇌나 뉴런이나 신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독자는 지금 가서 부록 1을 읽고 와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부록을 막 봐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또 한참 보다만 여기부터 모르는 독자는 부록 2를 읽고 와라. 그럼 또 뒤에 가서 부록을 막 보고 와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책을 앞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그 어디에도 옴기니 후기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계속 제가 뒤져봤거든요. 근데 사실 번역가님 어느 인터뷰에서 옴기니 후기 좋아하신다고 옴기니 후기가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왜 본인의 말과 이렇게 모순되는 행동을 하시는 거죠? 이 책의 경우에는 이미 너무 두꺼워서 제가 굳이 독자를 배려하셨나요? 네, 제가 거기 굳이 한두 마디를 더 한들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던 게 제일 컸는데 옴기니 후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수한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가요? 네, 미국 책이나 이런 책들에서는 설령 번역사라고 해도 옴기니 후기가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요. 그래요. 몰랐어요. 네. 다른 언어로 번역된 걸 볼 기회가 네. 없었는데. 그런데 굳이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책을 제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어떤 소개글 같은 게 되어주기는 하죠. 그렇긴 네, 하죠. 저도 이제 책을 처음 볼 때 표지를 보고 뒷표지 보고 저자 소개 보고 목차 보고 그랬는데도 그 책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옴기니 후기를 보니까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옴기니 후기는 어떤 1인의 감상이잖아요. 그 독자의 어떤 감상을 선제적으로 배제해버릴 결정지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안 쓴 특히 문학 작품은 굳이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주로 과학책을 번역하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독자에게 이 책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렇게 쓰게 되는 편이에요. 네네. 이 책은 그렇게 들어오라고 함부로 말하기 어려우셨군요. 너무 두꺼워서. 우리의 이제 페이지 수를 조금 줄여드리기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마음. 아마 이제 이 옴기니 후기가 이 책에는 없지만 이 방송에서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요거를 이제 참조하시면 독자들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이제 과학책도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 과학책이랑 해외에서 들여오는 과학책이 저는 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어떤 과학계랄까 과학책 출판 시장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까 이 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심채경 박사님이랑 우리나라 과학책이랑 번역된 과학책은 이런 게 다르구나 하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과학책 번역을 20년을 해왔는데요. 2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저자들이 쓰는 과학책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네, 양적으로나 특히 질적으로 저는 너무너무 발전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군요. 20년 전에는 정말 뭐 번역서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번역서밖에 없어요. 사실은 과학책에 저는 범주적 인간이어가지고 인터넷 서점에서 가끔 카테고리를 보거든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건 이제 천문학 카테고리 눌러서 출간일 순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저희 분야에 누가 책을 냈나, 어떤 책이 소개됐나 이런 거를 자주 보는데요. 정말 없거든요. 맞아요. 천문학 책은 정말 굉장히 숫자가 적고 과학책 전체를 보면요, 제가 이제 전문 교재 뭐 이런 카테고리 잘 눌러봐요. 그럼 이제 대학 그 교재로 쓰는 그런 책들도 간혹 이제 그 어떤 좀 흐름이 있는지를 가끔 보는데 대부분 번역서이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도입되는 번역서의 분량이 과학의 경우에는 너무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과학 감성을 위해서 저자들을 초대하고 싶은데 저자를 초대할 한국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 네.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번역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과학책을 읽고 싶은데 항상 번역투의 문장으로 과학책을 읽게 되고 번역된 내용 어쩌면은 때로는 농담이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농담이 쓰여져 있는 과학책들만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업에 계시는 분은 좋아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번역서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전체 출간되는 책 중에 번역서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과학책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 과학책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그러하고 특히 과학책은 엄청나게 번역서 비중이 높았는데 그게 그래도 한 지난 20년간 많이 국내 저자들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국내 저자들 책이 주로 학자, 교수님들께서 맞아요. 쓰신 거기 때문에 대중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괴리가 있었는데 너무 어려웠죠. 요즘은 이제
심재경 박사님도 그러시고 정말로 그냥 뭐 소설가처럼 잘 쓰시는 과학 저자들이 많이 생기셨고 이제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내용뿐만이 맞아요. 아니라 그래서 형식 면에서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근데 문제라면 사실은 그냥 압도적인 양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숫자의 수의 차이. 네. 그것도 그렇죠. 네. 애초에 전 지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특별히 뭐 글을 못 써서라거나 이런 거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그렇군요. 생각하고 오히려 시간이 없어서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독자의 차이도 굉장히 크죠. 독자가 영미권 과학 독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애초에 만들어지는 책의 비율이 네. 압도적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 점보다는 오히려 저는 최근에는 사실은 저는 번역가이기 때문에 영미권의 과학책을 위주로 읽지만 그런 저도 최근에는 국내 과학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국내 책 보실 시간까지 되시나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우리말로 쓰여진 책이 더 편하거든요. 당연히 더 그렇군요. 편하고 네네. 더 쏙쏙 이해가 되고. 그렇죠. 그냥 되게 빨리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책을 읽더라도 과학 책을 읽으시는군요. 저는 다른 책도 많이 보기는 하는데 네. 그러게요. 네, 이것저것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뭔가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과학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오늘 계속 들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보다 보면 이쪽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게 다른 분야의 책에서 갑자기 이해되는 게 있잖아요. 네. 사실 전공을 하거나 그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분야로만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건 계속 20년 뒤에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조금 나와서 좀만 옆으로 가보면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다른 분야에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더 쉽게 이해되는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과학책이 일반 대중이 조금 읽어주시고 과학책 자체를 좋아하는 과학 매니아들이 읽어주시고 진짜 전공을 하거나 진짜 그 과학기술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읽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농담도 막 자주 하곤 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과학책을 번역했을 때 마음에 캥기는 게 있지 않냐, 막 틀릴까 걱정되지 않냐 그럴 수 있죠.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전문 번역. 그런데 과학자들은 과학책을 안 안 읽으셔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적할 사람이 없죠. 네, 지적을 해주시려면 읽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과학자들이라도 과학자는 이제 과학의 전공자이지 책을 쓰는데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맞아요. 좋은 책을 쓰시려면 좋은 책을 읽으시는 수밖에 다른 지름길은 없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본인은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아도 저는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번역가 아무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네. 들고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보고 또 이 책에 대해서 감히 소개도 부탁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었고요. 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활동은 어쨌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네,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박사님과의 대화가 너무 재밌었으니까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동이라는 책을 얘기했고 또 번역가의 직업, 번역가의 생각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이렇게 담기에는 너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과학책을 번역해 주시면 또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학 감성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